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래도록 마음에 묻어두었던 한 여인의 탈출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콩기름을 사던 24살 영화. 그 평범한 하루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이 들렸습니다. 남쪽 가고 싶은가? 정식 루트가 아닌 누구도 권하지 않는 금지된 길. 어머니와 함께 폐광갱도를 지나며 군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겨우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곧 깨닫게 되죠.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는 것을. 평양 외곽 마포구역 장마당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모녀, 노부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건을 고르고 흥정하고 때로 싸웁니다. 거기엔 정부의 눈이 닿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국가가 눈 감아주는 그런 공간이죠.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개인 장사를 하도록 묵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감시 아래의 자유일 뿐입니다. 영화는 그 장마당의 한 귀퉁이에서 노란 재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어리지만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지 눈빛은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처럼 침착합니다.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는 콩으로 만든 기름이 필요했어요. 지난 겨울을 거치며 어머니의 몸은 더 작아졌습니다. 쌀 한 줌도 소중하던 시절을 지냈고고 이제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영화는 장마당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돈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주는 것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콩기름을 꼭 사야만 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나이가 60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콩기름 상인을 찾았어요. 콩기름은요? 있고 말고. 얼마나 필요한가? 많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 관절에. 아, 댁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 네, 겨울을 잘못 나셨어요. 할머니는 마치 자신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래를 마치고 영화가 돌아서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영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등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영화는 산 같은 삶을 살면서 얻은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투는 깨끗했고 얼굴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눈빛은 예리했지만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색깔이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육식 포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뱀 같은 눈이었어요. 천천히 먹이에 접근하는 그런 눈 말이에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영화 쪽으로요. 천천히요. 아주 자연스러운 속도로요. 물건 잘 샀어요? 네. 영화의 대답은 짧았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는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자는요. 그것이 생존의 규칙이었으니까요. 혹시 남쪽 가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던져지자 영화에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꽉 쥔 것처럼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마당 한복판에서 영화는 호흡이 멈췄어요. 그리고 모르는 누군가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난 알겠어요. 그래도 이건 받아가세요. 남자가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사용된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마치 여러 번 손에 들렸던 것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영화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정식 루트는 위험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다음 남자는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없던 사람처럼 장마당의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영화는 한참 동안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광란적으로 뛰고 있으면서요. 손 안의 종이 쪽지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화는 그 쪽지를 펼쳐봤어요. 글자는 아주 작고 정확했습니다. 손이 비정상적으로 떨렸어요.
버스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혁이라는 이웃이 남쪽 드라마 봤다는 혐의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아내 비명과 항해하는 목소리가 밤새 경찰서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렸다고 했어요. 영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곳에 있으면 자신도 언젠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영화는 쪽지에 적혀 있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장마당에서 동쪽으로 20분 걸어간 폐가 근처였어요.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전쟁 후 남겨진 건물처럼 오래된 벽돌집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창문은 모두 깨어 있고 문짝도 없었거든요. 영화는 그 안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철민이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서 보면 안 돼요. 철민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낮고 긴급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네, 제 이름은 철민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감시 대상입니다. 영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시 대상? 당신이 쪽지를 받은 순간, 제가 당신에게 접근한 순간, 우리 둘 다 이미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철민은 앉은 자리에서 냉정한 눈빛으로 영화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절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식 루트가 뭔지 아세요? 아,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국제기구, NGO, 그리고 때론 중국 공안까지요. 어디로 팔릴지도 모르고 가면서 조직폭력배 손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간, 강제노동, 장기 적출. 뭐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정식 루트입니다. 영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럼 당신이 말한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국경대도 모르는 비밀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대략 60km 떨어진 산속에 폐광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지만 조직에 팔릴 일은 없어요. 폐광을요? 그런 곳을 통과할 수 있어요? 몇십 년 전에는 채광 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깊은 갱도가 있어요. 당국도 알지 못하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 지하를 관통하는 갱도가요. 영화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을 통과한다니요. 만약 들키면 죽습니다. 그것이 철민의 대답이었습니다. 단호했어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열흘의 준비 기간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강화될 테니까요. 영화는 그 순간 자신이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선택지라고 부를 것도 없었어요. 사실상 하나의 선택일 뿐이었거든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고 떠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오늘입니다. 지금. 철민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왜요? 보안부가 오늘 아침 이 마을을 돌아다녔거든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누군가를요. 영화의 얼굴이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영화의 생각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 혼자 남겨질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데려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영화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어요. 확실한가요?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밤 8시, 당신의 집 뒤 산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나도록 하죠. 짐은 최소한만 가져오세요. 영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철민은 잠깐 침묵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 7명. 몇십 명 중?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답이었거든요. 영화는 그날 저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는 졌고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요. 영화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지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저녁인 것처럼요. 감자, 옥수수, 그리고 비상용 통조림 그것으로 죽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음식으로요. 우리 영화, 오늘 장마당은 괜찮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거든요. 네, 엄마. 다 잘 구했어요. 너는 정말 잘한다. 나 때문에 이렇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니까요. 영화는 어머니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였어요. 한 술씩요. 마치 자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엄마가 밥을 먹여줬던 것처럼요.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로요. 밥을 먹고 난 후 영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마다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로 만든 것처럼 약했어요. 엄마, 나 뭐 좋은 게 있어. 뭐가 좋은데? 남쪽으로 가는 거. 우리 둘이.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을 마치 누군가 자신을 때린 것처럼 크게 떴어요. 마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처럼요. 뭐라고? 영화는 차분하게 철민의 말을 반복했어요. 폐광, 갱도, 중국, 그리고 새로운 삶 말이에요. 어머니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영화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 같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따라갈게. 어디든. 그 말이 나올 때 영화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성인으로 봤어요. 약한 몸뚱이 뒤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요. 그 어머니를 위해 영화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보낸 밤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화의 손을 놓지 않았고 영화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이 끝날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철민은 작은 트럭 안에서 영화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 셋, 노부부 한 쌍, 그리고 아이 하나 철민까지 총 9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유령같이 움직였어요. 영화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어머니가 다치지 않도록요. 어머니의 몸이 너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되셨죠? 네. 영화는 작은 보따리를 들었어요. 옷 몇 벌과 돈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못 움직이는데요. 어둠 속으로 차가 움직였어요.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화는 자신이 살던 곳이 사라져가는 것을 봤어요. 이제 영영 돌아가지 못할 그곳이었습니다. 차는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포장도로에서 시골길로, 시골길에서 흙길로 변했어요. 마지막엔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산길이 나왔습니다. 철민이 차를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조용히, 절대 말하지 마세요. 모두가 차에서 내린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영화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영화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가파랐고
손으로 바위를 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발 아래는 낙엽이 소리를 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이 조용한 산에서는 마치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영화는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철민이 제시한 길을 따라서요. 30분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든 호흡이었어요. 영화는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가능에 다시. 어머니는 계속 나갔어요. 순수한 의지만으로요. 산길의 끝에 마침내 철민이 이야기했던 거대한 시커먼 폐광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공기는 축축했고 낡은 철 냄새가 났습니다. 반세기 전 채광이 멈춘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의 냄새였어요. 철민이 손전등을 켰어요. 저기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갱도는 대략 17km 정도 됩니다. 이틀을 가야 할 겁니다. 음식은 거의 없으니 최소한만 섭취하세요. 영화는 그 어둠 속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손전등의 불빛이 유일한 가이드였습니다. 갱도의 천장은 낮았어요. 성인 남자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벽은 젖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벽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두움 속에서 울렸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갈 겁니다. 나가지 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철민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뭔가 거짓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 거짓이 아니라 반은 거짓 반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려고 해도 손전등의 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볼 수 없었고 마치 시간도 이곳의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군견의 짖음이 들려왔어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호흡도 멈췄어요. 사냥감이 포식자를 감지하는 것처럼요. 철민이 속삭였어요. 누군가 밀고 했어요. 영화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모두가 어두운 갱도 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어요. 그것을 켜면 위치가 더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두는 앞사람의 등만을 보며 맹목적으로 뛰었어요. 영화는 어머니를 붙잡고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가벼움은 어머니의 약함이 극도에 달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버틸 수 있어? 응, 따라가. 뒤에서 군견의 짖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발소리와 함께 군인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목표 대상 발견. 계속 추격. 갱도는 끝이 마치 무한 어둠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발 아래는 불규칙한 바위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발을 헛디디면 넘어졌어요. 실제로 노부부 중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도와줘. 하지만 철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보지 마세요. 도움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명이 잡히면 모두가 잡힌다는 것을요. 한 명을 도우면 9명이 다 죽는다는 것을요. 영화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비명은 영화의 영혼에 박혀서 아마도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갱도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갈래길이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이 길을 수백 번 온 것처럼 망설이지 않고 왼쪽으로 꺾였어요. 어디서인가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갱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축축함이 더해졌고 물도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곳의 지하를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쪽이 중국입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까지 철민의 목소리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갱도는 출산을 위해 몸이 넓혀지는 것처럼 점점 넓어졌어요. 그리고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 아닌 자연광이었어요. 달빛이었거든요. 또는 새벽 하늘에 비칠 수도 있었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영화는 어머니를 거의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갱도 안의 좁은 공간에서 총성은 천둥처럼 들렸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또 들려왔어요. 계속 가세요. 철민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권총을 꺼내 총을 쏘았습니다. 장사를 치르는 것처럼 절망적으로요. 영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안고 앞으로만 갔어요. 약속된 그 빛을 향해요. 갱도의 끝은 좁은 돌틈이었어요. 어쩌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과해야지만 중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영화는 어머니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엄마, 먼저 가. 영화, 너도 가. 엄마. 어머니의 몸이 힘겹게 틈을 통과했어요. 옷이 바위에 걸렸지만 계속 밀어냈어요. 또 밀어냈습니다. 영화가 뒤에서 따라갔어요. 자신의 몸을 틈에 맞췄습니다. 어깨가 걸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총성과 함께 외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의 힘을 줬어요. 그리고 영화는 틈을 통해 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추락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차가운 물의 충격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그 강이었어요. 영화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떠올랐어요. 의도하지 않은 채요. 어머니가 강둑에 있었습니다. 손을 펼치고요. 영화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화야, 여기야, 여기. 영화는 팔과 다리를 힘껏 저어가며 헤엄쳤어요. 물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진 것일 수도 있었어요. 이미 감각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강둑에 올라 손을 뻗어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내밀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끌어당겨졌습니다. 영화는 강둑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어요. 물이 자신의 폐에서 무언가를 토해내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엄마!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정말로 움직이지 않으면서요. 영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떴어요. 내가 어디? 중국이에요. 엄마, 우리 왔어요. 영화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도 영화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물에 젖은 채로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는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철민이 강둑 위에서 총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걸어왔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무거운 몸을 가지고 강둑에 앉았어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철민은 호흡이 가빴어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명확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의 조직들을 알고 계신가요? 영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식 루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이미 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가는 길만 남았어요. 철민은 영화의 눈을 봤습니다. 계속 가시겠어요? 영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계속 가요. 철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몇 번째 미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시죠. 새로운 길로. 영화는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중국의 산으로요. 알 수 없는 미래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곳으로요. 뒤에서 갱도의 입구에서는 여전히 북한 군인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지 못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외교적 이유로요. 그리고 곧 단순히 권리의 한계로요. 영화는 자신이 나온 그 어둠을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앞으로는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영화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중국 산길을 헤매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사람들을 이끌고 숨겨진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다음 단계의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길을 가면서 영호는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민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졌고 자꾸만 뒤를 봤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철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기엔 예상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철민, 너 뭐 하는 거야?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들이 우리 데려가겠다고. 영화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철민도 속았다는 것을요. 아니, 처음부터 속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뜻에 따라요. 무장한 남자가 영화 쪽으로 걸어왔어요. 너희 강제노동으로 팔렸어. 가격은 이미 받았어. 영화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폐광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국경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다른 감옥으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어머니를 가렸어요. 엄마는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엄마. 무장한 남자는 웃음을 지었어요. 너 어머니? 이 할머니? 이건 쓸모없어. 죽여도 되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영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서 분노로요. 절망에서 결의로요. 아니에요. 영화는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근처에 놓여있던 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쳤어요. 약한 힘이지만 목표한 급소를 마쳤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무장 인물들이 움직였어요. 철민도요. 하지만 철민은 영화와 어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철민이 외쳤어요. 영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두막의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어둠으로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이번엔 영화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요. 밤새도록 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강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강이었어요. 이번엔 중국 깊숙한 어느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면 되는 건가요? 영화가 철민에게 물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쪽이 보입니까? 저기가 라오스입니다. 거기서는 당신을 쫓지 못합니다. 영화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 감쌌어요. 그리고 이번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고 깊고 위험했지만 강을 건넜어요. 영화는 어머니를 안고 앞을 향해서 계속 갔어요. 살아가려는 본능만으로요. 강을 빠져나왔을 때 영화는 라오스의 땅에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야 안전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였어요. 뒤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영화는 돌아봤어요. 철민은 강 건너 중국 쪽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거리예요. 당신도 가세요. 어디든. 영화가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 남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영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철민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라오스의 난민 캠프 그곳에 영화와 어머니는 도착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텐트가 줄을 지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난민들이 있었고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관계자가 영화를 만났습니다. 국제기구 직원이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왔나요? 폐광갱도를 통해서요. 관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길은. 영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장마당에서부터 철민을 만난 것 그리고 폐광을 통과한 것 모든 것을요. 관계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정보로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로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영화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영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한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좋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서류 작성, 신원 확인,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다른 난민들도 만났습니다. 같은 경로를 통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온 사람들도 있었죠. 또 모두가 같은 공포를 겪었고, 모두가 같은 해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영화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에 어머니와 함께 탔습니다. 하늘 위에서 영화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보이는 산들이었습니다. 어딘가 북한의 산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같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땅 위의 산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영화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왔다. 영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살아남은 것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한의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보호시설, 정착 지원, 일자리 연결이었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들이었습니다. 영화는 그것들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1년 뒤, 영화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카페의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나만의 의료 지원 덕분에 이제 어머니의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왔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영화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철민이었거든요. 당신 왜? 철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에서 당신들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라오스로 갔어요. 결국 이곳에 와야겠더라고요. 영화는 철민을 안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과거가 현재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는데요. 하지만 철민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단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당신처럼 탈출할 사람들을 말이에요. 영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철민이 이제는 진정한 도움을 더 이상 브로커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영화는 혼자 나만의 야경 창밖을 봤어요.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는 밝은 불빛들이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정말 살았다. 영화는 돌아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네, 엄마. 우리 살았어요. 영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폐광갱도에서 잡았던 것처럼요. 강을 건널 때 잡았던 것처럼요. 이제는 더 이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